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병원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았는데 그날 밤 뉴스에 그 병원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그 병원이요. 그때 알았어요. 그 아이의 그 떨림이 저를 어떻게든 구하려 했다는 것을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올해 74.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아직도 밤만 되면 그때 그 복도가 떠오르거든요. 통장 잔액 13만 원. 여러분, 제 통장엔 1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죽을 때까지 아껴 쓰려던 돈이요. 근데 어느 날 130만 원만 남았더군요. 도둑이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지금 당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서울 강서구 어느 요양병원 앞.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남편 영수가 입원한 지 석 달째 되는 날.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죠.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오늘 진료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아, 그건 회계 쪽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잠깐 멈칫함이 뭘 의미하는지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었죠. 여보, 나왔어. 오늘 날씨 참 좋더라. 우리 집 앞 은행나무 잎이 벌써 다 노래졌어. 얘기를 듣는 남편은 눈만 깜빡일 뿐이었어요. 다만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할 수 없었죠. 저는 그냥 남편이 불편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간호사 2명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302호 할머니 아직 몰라?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만약 나중에 들키면 원장님이 알아서 하신대. 우린 몰라. 저는 그 모습을 모퉁이에 숨어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302호. 그게 우리 남편 병실이었거든요. 아직 몰라. 나중에 들키면 대체 뭘 몰라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용기를 내서 회계실로 갔습니다.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이랑 이번 달 진료비 명세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 담당자는 잠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아, 명세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가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저는 책상 위를 힐끔 봤습니다. 그때 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말이죠. 박순덕, 자동이체 신청서. 근데 그 사인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건 제 서류 아닌가요? 회계 담당자는 황급히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아, 이건 내부 서류라서요. 명세서는 다음 주에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지금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 지금 바쁘거든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동이체 신청서?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차마 은행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두려웠거든요. 혹시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흘을 고민하다가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표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통장 주세요. 조회를 하던 은행 직원이 놀라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여기 보세요. 10월 5일에 1억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요. 2024년 10월 5일 자동이체.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마이너스 1억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제 평생 재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저는 자동이체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서명란에 어르신 성함이랑 도장이 찍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안 했어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일 수 있거든요.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로수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전화가 왔어요.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에서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간호사 이수진이에요. 혹시 은행 가셨어요? 네. 방금이요. 근데 어떻게? 할머니, 지금 병원 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거기 있는데. 지금 설명 못해요. 저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냥 일단 집에 계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 오지 마라. 위험하다? 그날 저녁 7시. 집에 돌아와서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죠.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요양병원은 지난 2년간 치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그 병원이 나왔어요.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저는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안 돼. 저는 정신없이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걱정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환자분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지금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경찰 테이프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이 302호에 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수사 중이에요. 제발요. 제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30분 후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할머니, 저예요. 간호사님,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따라오세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은 괜찮은 거예요?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지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할머니 통장 제 이름으로 자동이체 됐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지만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원장이 시켰어요. 안 하면 저를 자르겠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당신이 제 돈을 훔쳐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했어요. 돈은 원장이랑 회계 담당자가 다 가져갔어요. 이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할머니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환자 가족들 것도 다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서, 박순덕 외 12명, 후견인 동의서, 위조날인, 재산관리 위임장, 허위 작성, 손이 떨렸어요.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최소 12가정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던 거예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할머니, 왜요? 이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원장이 도망갔어요. 오늘 아침에 사라졌어요. 회계 담당자, 김태성이랑 같이요. 뭐라고요? 경찰이 수소문하고 있는데 아마 해외로 나갔을 거예요.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거고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살아갈 돈, 다 사라진 거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증거가 있잖아요. 이걸로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수진이 준 서류를 들고요. 할머니, 이미 저희도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원장이 도망갔다면서요? 언제 잡을 수 있는데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가해자를 잡아도 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기대하지 마라. 어려울 것이다. 결국 가난한 노인네 한 명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병원 옮겼다고 연락 왔는데, 아, 미정아. 그게 말이야. 엄마, 도대체 무슨 일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그 병원 사기 병원이었다면서요? 미정아. 엄마가 돈을 다 잃었어. 그 말을 들은 딸은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1억 다 사라졌어. 내 아빠가 평생 모은 돈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 걱정 말고 거기서 일이나 잘해. 엄마, 제가 지금 당장 들어갈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 병원 찾아드렸잖아요.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이야.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를 바라봤어요. 빈 소파. 이제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혼자가 됐구나 싶었죠. 문득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 돈을 다 날렸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새벽 4시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회계 담당자 김태성. 문득 떠올랐어요. 이수진이 말했던 그 이름. 김태성. 원장이랑 같이 도망갔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해외로 나갔을까? 저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김태성.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그리고 찾았습니다. 김태성,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재무이사. 그의 SNS에는 가족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에는 아내와 딸 둘, 강남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더욱 자세히 봤습니다. 가족이 있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가족을 두고 갈까?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김태성의 집으로요. SNS에 올라온 사진 배경으로 추적했죠. 장면 아파트 단지 입구 오전 10시. 음향 고급 아파트였어요.
평수로만 50평 이상은 되어 보였죠. 우리 돈으로 저런 데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에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무작정 지켜봤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후 1시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죠. 저 사람이다. 김태성. SNS 사진과 똑같은 얼굴. 청바지에 검은 재킷을 입고 태연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도망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20m 뒤에서 따라갔죠.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간 김태성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여보세요? 난 괜찮아. 경찰? 걱정 마. 나라는 증거 없어. 응, 다 처리했거든. 회계 정보도 다 없앴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그분은 지금 필리핀이야. 거기서 한 6개월 있다가 들어오실 거래. 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왜 도망가?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증거 없다? 이름으로 된 거 없다?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전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성이 전철에 타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같은 칸에 따라 탔습니다. 그는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김태성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40대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지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가더군요. 다음 주에 또 연락할게. 새로운 병원 물색해봐. 알았어. 이번엔 더 조심하자. 요양병원 말고 재활병원은 어때? 좋지. 재활병원이 더 돈 되겠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병원? 이번엔 더 조심? 저 사람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 김태성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김태성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제가 크게 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태성. 김태성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누구세요? 당신 기억 안 나요?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302호 환자 보호자. 김태성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성 표정 관리하며 아, 할머니. 그때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만. 저는 그냥 회계 담당이었을 뿐이에요. 원장이 다 한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방금 통화 다 들었어요. 증거 없앴다고. 원장은 필리핀 갔다고. 김태성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에 저는 핸드폰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녹음돼 있어요. 당신 목소리. 그리고 아까 그 여자랑 한 얘기도요. 김태성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할머니, 그 핸드폰 이리 주세요. 싫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리 내놓으라고요. 김태성이 제 팔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요. 사람 살려.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절 때렸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냥 아는 분이고.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일단 경찰 부르는 게 좋겠네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찰 불러주세요. 이 사람. 전부터 찾고 있던 사기범이에요. 2024년 10월 23일 오후 3시 강남경찰서 조사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태성은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붙잡았죠. 할머니,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여기 녹음 파일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 다 들어보세요.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경찰, 걱정 마. 증거 없어.
회계장부도 다 없앴고 원장님은 지금 필리핀이야. 형사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이거 결정적인데요.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형사, 농담이요? 범죄 은폐를 농담으로 얘기한다고요? 다른 조사실로 옮겼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사건, 당신도 관련돼 있죠? 저는 그냥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원장 지시대로 한 거예요. 그럼 왜 원장이 필리핀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돌아온다는 것까지? 그 말에 김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공범이시네요. 계좌 추적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당신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장면복도, 순덕과 이수진. 소식을 들은 이수진도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다급하게 할머니, 뉴스 봤어요. 김태성, 잡혔다면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잡았어요. 이수진 놀란 표정. 어떻게요? 미행했어요. 그리고 녹음했죠. 그 말을 들은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원장을 잡아야죠. 장면 형사와 순덕 면담. 할머니, 김태성 계좌 추적됐습니다. 병원 폐쇄되기 이틀 전에 3억 5천이 입금됐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네요. 그 계좌는 누구 거예요? 차명 계좌입니다. 하지만 추적은 가능합니다. 국제 공조 요청하면 필리핀에서 원장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을 언제 기다리죠? 그래도 참으세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경찰서를 나오자 밖은 이미 저녁이었고 그날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 씨, 사실 저 너무 지쳤어요.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맞아요. 지금 할머니가 하신 일 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돈도 안 돌아오는데 계속 싸워야 하는 게 진짜 맞는 걸까요? 이수진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포기하면 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똑같이 또 당할 거고요. 다른 할머니들? 네, 맞아요. 할머니가 지금 하시는 거 할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누구세요? LSM 뉴스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문을 열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양병원 사기범. 검거하신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일 정말 대단한 거예요. 74세 나이에 혼자서 범인 잡으신 거잖아요. 그날 저녁 뉴스. 요양병원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한 할머니가 직접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에는 순덕의 인터뷰 장면도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억울해서요.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빼앗길 순 없었어요. 경찰은 박순덕 씨가 제보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공범 김모 씨를 구속했으며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병원장 송환을 위해 국제공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던 순덕은 TV 끄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뉴스 봤어. 엄마 이젠 TV에도 나오더라? 그래, 창피하게 그걸 또 왜? 에이, 왜 그래? 난 엄마가 대단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진짜 너무 대단하다. 미정아, 고마워. 엄마, 나 이번 주에 들어갈게요. 엄마 지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너 일 있잖아. 에이,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지.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갈게. 2024년 11월 15일. 3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요양병원 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 송모 씨가 오늘 오후 필리핀에서 송환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들은 서로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은? 용서해 주십시오. 검찰청, 피해자 면담실, 순덕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용의자들의 재산 추적 결과 약 8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8억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총 13억인데요. 나머지는 이미 소진됐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만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얘기를 듣던 순덕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이 일 시작한 거 맞아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순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돈은 나중 문제고 일단 저 인간들이 감옥에 가야 해요.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야죠. 이를 듣던 검사도 고개를 끄덕이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구형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덕 또한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송모, 김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의 신뢰를 악용해 총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원장과 김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청객들은 모두 고개 끄덕이며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송모에게 징역 7년, 피고인 김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순덕은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응, 끝났네. 이 모든 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으면 저 사람들 지금도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도 용기 내줬잖아요. 저야말로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오후 4시 남편 병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남편을 보러 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왠지 예전보다 상태가 호전되어 보였어요.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그 사람들 다 잡았다고.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으로는 마치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돈은 다 못 찾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딸이 도와준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순덕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이를 본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손 움직이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대. 재활하면 걸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말아줘. 예전 같진 못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줘. 그때까지 우리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이제 진짜 다 괜찮아질 거야. 2025년 1월 5일 검찰청. 새해가 밝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수된 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순덕님, 피해액의 60센트가 회수됐습니다. 총 6,200만 원입니다. 순덕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사건 해결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2025년 2월 14일 남편 묘지. 아니, 잠깐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겠네요. 사실 제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재판 준비하던 그해 11월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 보호자분, 준비하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말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아직 가면 안 돼. 재판 끝나는 거 봐야지. 남편은 마치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듯 마지막으로 제 손을 쥐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입술은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남편 산소에 왔어요. 한 손에는 국화 한 송이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통장을 쥐었죠. 여보, 나 해냈어. 당신 돈 절반은 찾았어. 미안해. 아직 전부는 못 찾았어. 그래도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끝까지 해봐라고. 순덕의 눈에선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순덕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순덕의 집. 일주일 전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 봉투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으며 발송인은 피해자 일동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께 저희는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부모님들이 빼앗긴 돈을 일부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건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그 편지를 묘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대.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닌데. 불어오는 바람에 편지가 날릴 듯 하자 순덕은 편지를 돌로 다시 눌러 놓았습니다. 근데 알았어.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나 봐. 2주 후 시니어 복지관 강연장. 오늘 저는 강연을 하러 왔어요. 시니어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오늘 모셔온 분은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박순덕 할머니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끝나자 순덕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 박순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순덕은 청중들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나이 먹었다고 약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어요. 경찰도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라고 했죠. 순덕은 목소리에 힘주며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6.25도 겪고 IMF도 견뎌내고 이런 우리가 사기꾼 몇 명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덕은 메모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 계시면 매달 통장을 확인하세요. 자동이체 신청한 적 없는데 빠져나간 돈이 없는지 꼭 보세요. 이에 청중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서류에 사인할 때는 꼭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바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뭔지 모르면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할머니, 근데 우리가 글씨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럼 안경 쓰고 보세요. 아니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하세요. 당당하게요. 청중들이 웃기 시작했듯 순덕은 그 웃음이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셋째, 뭔가 이상하면 참지 마세요.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신고 안 하면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해칩니다. 순덕은 청중들 눈을 마주치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많아도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온 게 몇십 년인데 그깟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되죠? 얘기를 듣던 청중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후, 복도, 한 할머니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네.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창피해서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순덕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저도 신고하려고요. 잘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저녁 6시 어느 카페. 강연이 끝나고 수진이와 만났어요. 할머니, 오늘 강연 대박이었대요. 벌써 댓글이 수백 개예요. 댓글? 어디에? 이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유튜브요. 복지관에서 촬영해서 올렸어요. 유튜브엔 여러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요양병원 계신데 당장 확인하러 갑니다. 74세의 이런 용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 아버지 통장도 확인해야겠네요. 순덕은 댓글들을 읽어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큰 거예요. 수천 명한테 경각심을 심어주신 거잖아요. 며칠 후 순덕의 집. 누구세요? 택배요. 순덕은 문을 열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란을 보니 시니어 정의연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개봉하니 내용물엔 감사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의 권익을 지킨 박순덕님께 또한 편지 여러 통과 손뜨개 목도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순서대로 편지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편지. 저희 아버지 요양원에서도 수상한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 뉴스 보고 신고했어요. 조사 들어갔대요. 세 번째 편지. 할머니는 우리 세대의 영웅이에요. 손주한테 할머니 이야기 들려줬어요. 편지를 읽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남편 묘지. 오늘도 남편 산소에 왔어요. 이번엔 국화가 아니라 개나리를 가져왔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거든요. 여보, 봄이 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개나리가 폈어. 나 요즘 엄청 바빠.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해줘. 70대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랐어.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알지? 나 지금 행복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 순덕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지난주에 찍은 거야. 내가 도와준 할머니들이랑 같이 6명이야. 다들 나처럼 사기 당했던 분들이고. 사진 속엔 순덕과 5명의 어르신들이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회 만들었어. 이름이 뭐냐면 지지 않는 할매들이야. 이야 웃기지? 순덕은 눈물과 웃음이 섞인 상태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우리 같이 했을 텐데 미안해. 나 혼자 이렇게 재밌게 살아서. 순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당신은 먼저 가셨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봐.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는 딸애랑 같이 올 거야. 미정이가 한국 올 거거든. 당신 산소 보고 싶대. 1년 후 2026년 2월 TV 뉴스 앵커 노인 대상 의료기관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박순덕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제3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면 국회 앞 법안 통과 기념식. 순덕도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순덕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순덕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청중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법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해야 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 돈, 우리가 지켜야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의 집. 순덕은 딸 미정과 어린 손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6살인 손녀가 순덕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TV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 자랑했어요. 순덕이 손녀를 꽉 안아줬습니다. 호호. 그래? 할머니 멋있었어? 네, 우리 할머니 슈퍼 할머니예요. 딸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없었으면 아빠 유산도 못 찾았을 거고, 다른 분들도 계속 당했겠죠. 에이, 뭐, 엄마가 그냥 할 일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는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 밤 10시 서재에서 일기 쓰는 순덕. 2026년 2월 28일 오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 내 이름이 붙은 법. 신기하다. 74년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건 통장밖에 없었는데 이제 법까지 생겼다니. 남편아, 당신이 본다면 자랑스러워할까? 나는 그냥 내 돈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돈보다 더 큰 걸 찾았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정의는 늦어도 온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순덕은 창문 밖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저기 저 별. 당신이지? 당신 맞지? 시원한 바람이 불자 순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언젠가 갈 거야. 근데 아직은 안 돼. 할 일이 아직 많거든. 순덕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10통. 순덕은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도 당한 것 같아요.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할머니 강연 언제 또 하세요? 순덕은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일도 바쁘겠네. 순덕은 문자 하나하나 답장을 시작해 갔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노인 대상 금융 사기 피해액은 연간 4,200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부모님 통장 확인하세요. 박순덕 할머니는 현재 75세, 지지 않는 할매들 대표로 활동 중이며 매주 전국을 돌며 노인 권익보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십 건의 요양병원 금융 사기 사건을 종합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혼자 힘으로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 사연을 바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 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과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대공감 사연극장이었습니다.